최근 위아래로 아찔하게 움직이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시장이죠.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출렁거리는 시장 앞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실 때마다 시장을 더욱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장아주고요. 그럼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성공의 종소리 울려보도록 할게요. 네, 크립토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줬습니다. 다우 지수가 0.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72% 빨간불 켜줬습니다. 아무래도 장중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오늘장에서 1%대 강세 유지해주면서 19,654포인트에 마감해줬네요.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오늘의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크립토 이슈는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24시간 동안 5.2억 달러, 무려 7,522억 원이 규모가 청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롱 포지션이 청산 규모가 많았습니다. 9만 1,000달러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10만 2천까지 반등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죠. 이에 따라서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자들에 있어서 롱과 숏 포지션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 정말 주요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죠. 미국의 구인과 이직 건수를 살펴볼 수 있는 졸출 보고서가 나왔는데 760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고용도나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에 앞으로 시장에서는 나오는 경제 지표, 특히나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과연 3월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한번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간밤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죠.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여부를 현재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반등은커녕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세 가지 이슈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날의 시장 상황 그리고 이슈까지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히트맵 통해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 우리 시장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10만 달러 위에 안착을 해주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죠. 현재 3.28% 하락하면서 9만 8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25% 낙폭을 그려냈던 이더리움, 오늘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4.89% 빠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플 그동안 낙폭이 꽤 깊었죠. 그래도 2.5달러 그리고 2.6달러에서 치열한 공방전 이어가면서 현재는 8%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최근만 하더라도 하루 만에 일일 변동량이 해외 차트 기준으로 60%까지 났던 에이다. 현재 낙폭이 꽤 깊은 모습인데 8.95%까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와 함께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시장이 널뛰게 하는 모습에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고민이 없으시죠? 이렇게 전쟁통 같은 시장 속에서도 우리들의 피난처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퍼난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난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여러분 고민은 제가 대신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듣고 그 매매 전략만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를 제가 진짜 잘 준비해왔으니까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즈님, 왜 이렇게 시장이 잘 안 오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붉은색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하필 제가 파란색 옷을 입고 온 날에 왜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입으셨어요? 균형의 수호자처럼. 네. 네, 근데 그쵸. 네,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저희가 간밤에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뭐 차르에 있어서 암호화폐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은 반등은커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더 긍정적인 걸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호들갑은 다 떨고 막 진짜 엄청난 게 나올 것처럼 긴급 기자회견 막 이러면서 네. 했는데 막상 한 얘기로는 아 트럼프가 이거 준비자산 이거 검토해 보래? 검토할 거임? 약간 이런 정도여가지고 물론 검토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좋은 얘기죠. 예, 근데 마치 진짜 뭐라도 터진 것이냐 네, 검은색 정장 입고 죄송합니다. 약간 어그로 끄는 것처럼 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약간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냐라고 하면 물론 알트코인 위주로는 많이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사실 제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SNS에 또 앞으로 뭐 인터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길래 저는 엄청난 막대한 중대 발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인 전략이 안 나와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 아까 뉴스 집어주신 것 중에서 롱숏 물량이 많이 청산됐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 시총으로 따지면 이더리움 다음에 지금 리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플만 해도 30%가 넘게 하락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뭐 한 50%가 오르고 이랬잖아요. 네. 단순 계산을 한다면 3배의 비율로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청산됐다는 소리예요. 아, 이해 갔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3배 정도 레버리지라고 하면 높은 레버리지 같나요? 사실 그렇게 높은 레버리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해서 만약에 물론 고점에서 물리지 않고 그러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3배로 들어가신 분들도 위험했고 네. 그 다음에 3배 이상, 4배, 5배부터는 전부 다 청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게 떨어진 이후로 크게 반등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롱숏 물량을 전부 다 깨버렸기 때문에 제가 마진은 위험하다, 선물은 위험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씩 계속 상승장이나 횡보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네. 그러면서 돈 조금 벌어가지고 주변에 자랑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거 수익 나 잘하지? 막 이런 사람도 진짜 많은데 이럴 때 한 번 잘못하면 벌었던 돈 이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네. 네, 해서 제 생각에는 벌어도 좀 겸손해야 되고 저도 그렇고 네, 겸손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좀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마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 한 말씀드리고 어쨌든 마진은 최대한 하지 마셔라. 현물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롱 비중이 80%가 넘었다는 거 보니까 청산 규모가 좀 투자자들은 오를 걸로 기대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은 롱숏 비중이 비슷할 수 있으나 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던 거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깨질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특히 비트코인은 네.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의 탐욕이 네, 무섭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께 또 무슨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자, 제가 엘리엇 파동을 다뤄야 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어요. 왜요?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던데 댓글 보니까. 근데 한 번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 한 며칠 연속으로 좀 자세히 하게 되면 자세히 다루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룰지 말지를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뤄보고 그래서 이제 아마 2월 내내 아마 네. 할 것 같아요. 오, 엘리엇 파동이요? 저도 배워도 자꾸 헷갈려요. 이 숫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엘리엇 파동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정립한 각도 이론이 있는데 네. 퍼즐 각도선을 이제 써 있을 텐데 그렇죠? 네. 퍼즐 각도선이라 써 있네 아래에. 네. 이게 뭐냐면 추세선인데 그 의미 있는 추세선을 고르는 거예요. 추세선을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죠. 근데 여러 개 그냥 막 그리면은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거미줄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네. 안 그러면 머리 이렇게 막 털면은 머리카락 떨어진 것처럼 막
그래 보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추세선을 많이 그으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추세선이 뭔지를 고르는 기준이 저한테는 있어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유의미한 네. 추세선이 딱 하나가 있으신 네. 거죠? 그래서 물론 시간 사이클에 뭐 추세선이 여러 개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당 사이클에는 요 추세선이 떨어지면 상승 사이클 끝, 하락 사이클 시작, 네. 하락 추세 시작. 요걸 뚫고 올라가면 하락 추세 끝, 상승 추세 시작. 이 기준이 저한테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번에 비트코인이 조정 받았을 때도 제가 이제 추세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맞아요. 그 해서 차트를 잠깐 보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네. 번째는 요 비트코인이 요 박스권이다에 네.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박스권이다. 중심선 근처에 있으니까 사실 너무 위에 있거나 너무 낮게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사실. 근데 요렇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건 요 추세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선을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 요 추세선이 제가 여기서부터 말했던 게 아니에요. 요럴 때부터 말했던 게 아니고 추세선은 요때 이미 정해졌어요. 이때 이미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추세선에서 우연히도 지금 잘 지지받고 있는 거예요. 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 추세선이 뚫리면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요 사이클에 대한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 종가 마감 기준이 저 추세선 아래로 오게 된다면 하락 추세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락 추세가 짧게 끝날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요 상승 추세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났다는 게 아니고 뚫린다라고 하면 근데 요건 적어도 주봉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 정도로는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 추세선을 고르는 기준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밥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개할 겁니다. 근데 요거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차분히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안에는 웬만하면 끝낼 예정이고 해서 차분차분 해가지고 실전으로 어떻게 좀 분석하는지 예외 상황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될 줄 모르겠지만 저희도 쉽게 저 추세선을 앞으로 그릴 수가 있을까요? 쉽게 그리면 네 쉽게는 못 그리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퍼즈가 그은 저선 그 선이네. 그럼 요게 뚫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네. 네. 하면서 매매 전략을 스스로 세우기만 해도 괜찮다 이거. 왜냐면 이번 불장엔 제가 있으니까. 다음 불장엔 모르겠어요. 네, 이번 불장에 제가 있으니까 네. 이번 불장에서 잘 참고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해서 그러면 말을 거창하게 했는데 네. 그러면 뭐부터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차트가 왜 맞는가부터 할 거예요. 차트가 왜 맞느냐? 네. 차트 저 기영이 손 그리기 막 이러면서 그 막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막 목줄 끌고 가는 그림이 있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 온갖 이제 조롱과 밈이 난무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의 선두 주자가 이제 슈카 아저씨였거든요. 기술적 기영이. 분석에 무슨 의미 있냐. 네. 근데 이제 슈카 아저씨도 할 말이 떨어졌는지 얼마 전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다루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다뤘던 볼린저 밴드, 뭐 RSI. 근데 제가 좀 더 잘 얘기하던데 저를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 차트가 왜 맞고 왜 반복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차트가 그냥 뭐 코코 기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지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러신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뭐 유심히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자, 일단은 전혀 생뚱맞는 걸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자, 3인행 필요하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세 명이 뭐 앞에 가면 스승이 있다. 요거 요즘 사람들은 모르던데. 모르는 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논어에 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나이대나 더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무조건 아는 내용입니다. 세 명이 가면은 앞에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무조건 한 명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세 명이 앞에 가면 안에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6명이 가면 그중에 2명, 뭐 30명이 가면 그중에 10명, 뭐 3,000명이면 그중에 한 1,000명. 이 정도는 내가 여기서는 스승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스승이라기보다는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 무조건 나보다 무조건 딱 뛰어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논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공감한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요새는 또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거가 다 짜증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요거는 아마 많이 그때를 공감하실 것 같아요. 빌런 총량 보존의 법칙. 요건 혹시 아세요? 알고 있죠.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그 안에 이상한 사람이 꼭 섞여 있다. 확률상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직장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네. 해보셨나요? 네, 오래 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팀 단위예요. 팀 단위. 팀 단위가 뭐 적으면은 한 5명 정도고 뭐 많으면 한 10명 되기도 하잖아요. 팀 안에 무조건 빌런이 한 명 있다. 생각해보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 빌런이 무조건 한 명 있다. 근데 이 빌런이 갑자기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빌런이 돼. 이상하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를 들면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빌런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네, 그게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있었는데 네. 엄청 시끄럽게 떠드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태어나니까 너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다른 조용하시던 분이 막 또 떠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렇게 무조건 요 정도 한 10명 정도 되는 집단 내에 무조건 빌런이 한 명이 있다. 네.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 그럼 내가 빌런이다. 이런 얘기. 이거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너무나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왜 말을 하느냐면 갑자기 차트랑 이게 뭔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왜 3명이 걸어가면 그중에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확률인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 그래서 뭐 우리 반에는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이 절반이야 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아니, 없죠. 그냥 통계인 거예요. 그렇죠. 네. 7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무조건 빌런이 한 명 있어. 이게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어떤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심리적으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과학적인 그런 이유는 없고 그냥 통계라는 거죠? 네, 통계라는 거예요. 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통계인데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많다는 뜻인 겁니다. 네, 해서 이런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파레토 법칙인데 제가 글씨를 너무 빡빡하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네. 이거 뭐 읽으실 필요 없고 네. 뭔 소리냐면 파레토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땅의 80%를 20% 인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딱 보니까 정원에도 20%의 식물이 80%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의 20%가 시장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네. 그 다음에 전체 고객의 20%가 컴플레인의 80%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8대2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쵸? 네네.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통계로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거의 밝혀지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식의 통계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왜 이렇게 빌드업을 쌓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확률 분포를 따른다. 애초에 파레토 법칙이 확률 분포예요. 그리고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화학에서 응용하는 확률 분포예요. 아까 전에 파레토 법칙은 요 사회과학에서 볼 수도 있는 확률 분포고 근데 이제 맥스웰 볼츠만 분포 중에서 이게 뭐냐 원자가 튀면 어떻게 되고 뭐 어디로 가고 막 이런 확률 분포인데 이거의 특수한 경우가 정규 분포예요. 우리가 정규 분포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면 대부분은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예요. 대부분 통계예요. 그래서 왜 8대인지도 몰라. 어느 정도 증명됐어요, 사실. 네. 왜 8대인지 몰라. 그리고 왜 3명 중에 1명이 스승인지도 몰라. 그리고 왜 빌런 보존의 법칙이 지켜지는지도 몰라. 몰라.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계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100명 중에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5%는 예를 들어 인구의 5%는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인구의 1%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네. 근데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만 명을 모아놓으면 아, 그럼 무조건 들어가게 네, 되죠. 이걸 또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전형적인 패턴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자 여기에서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면 급등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자 여러 번 얘기했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인데 이게 2012년이고 13년 여기인데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400%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한 달 동안 오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예요. 한 70%는 사. 고점 돌파했으니까. 근데 한 30%는 팔아.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올라갔다라고 쳐요. 근데 이 70% 왜 70%는 사고 왜 30%는 팔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심리가 쌓여서 그렇게 돼버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죠. 사실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사고, 일부는 팔고, 일부는 관망하고, 일부는 분할로 매수하고, 일부는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게 다 쌓이겠죠. 근데 몇 퍼센트가 그렇게 되는지는 물론 투자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해버리면 그 통계를 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몇 퍼센트는 그렇게 하고 몇 퍼센트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심리가 모여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심리가 모여서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해서 우리는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다음 패턴도 그렇게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보면은 얘도 이제 비트코인인데 얘는 2014년도 이때도 고점 돌파했을 때 급등한 거. 그다음에 얘도 비트코인 얘는 2017년도 고점 돌파하고 나서 급등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고점 돌파하고 급등한 거. 얘도 100% 했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점 돌파하고 나서 급등했죠.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수이 같은 경우에도 수이라는 코인도 고점 돌파 급등. 물론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뿐만 아니고 얘는 금도 고점 돌파하고 나서 급등한 패턴. 왜 비트코인에만 있는 줄 알았던 패턴이 왜 금에도 나타나는 것이며 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고점 돌파하면 급등하는 패턴. 그렇죠? 패턴이 다 비슷해 보여요. 네. S&P 같은 얘는 지금 1950년이에요. 얘도 고점 돌파하고 급등하는 패턴. 얘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인데 얘도 S&P 고점 돌파하고 급등하는. 얘도 S&P가 30%, 35%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급등한 게 맞고 얘도 엔비디아인데 고점 돌파하고 나서 44% 급등했단 말이에요. 물론 엔비디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니 왜 비트코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왜 다른 자산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 네. 왜냐면 사람이 모이면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이러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모든 자산에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런 심리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투자하는 거는 다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차트대로 간다는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 나머지 얘기는 내일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퍼즈님과 함께 차트는 왜 맞는지 그리고 차트는 왜 반복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장에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좀 더 정확한 해답지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